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대공황 이후 최악 때 V자 반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그 어닝 서프라이즈 투자법 위주로 해가지고 정규 강의 이후 정규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한 번씩 제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그 오프라인에서 그 유료로 강의하던 것을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료로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제가 매일같이 올리는 이런 시황 같은 것들은 무료로 계속 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 때 V자 반등할 것 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바 IMF 총재가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1인당 소득이 올해는 마이너스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MF는 3개월 전만 해도 회원국 189개국 가운데 169개국이 1인당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MF는 올해 연초 0.4포인트 높은 3.3%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충격을 과소평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2%로 전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전망을 수정해서 하향 발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미국의 주가를 따라서 한국의 주가도 오르고 있고요. 선진국인 유럽, 일본의 주가도 따라서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준이 무차별 현금 살포로 기업의 위험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추락천사죠. BBB 등급에서 안전한 회사채에서 BB 등급으로 이제 떨어진 회사채가 된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델타나 포드 뭐 이런 회사채들마저 이제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추락천사에 왜 회사채를 사준다고 했을까라는 거죠. 그 추락천사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이제 세계적인 연금 펀드나 이런 곳에서 만약에 회사채를 갖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주식을 갖고 있다라면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그 만약에 BB 등급으로 떨어지면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죠.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연준이 회사채를 이제 매입을 해주면서 이런 기업들한테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무데나 그 돈을 투입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기관 산업인 자동차, 비행기 등과 같이 그 굉장히 많은 고용을 하는 뭐 그런 기업들한테 구제를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이러면 이제 주식도 사겠다. 그러니까 이런 데도 이제 주식이 떨어지면 아마도 이제 주식을 또 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연준과 맞서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정책이 맞다면 그 뭐 8거래일 상승이 연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공황이 끝이라는 증거는 그 뭐 4월 1일 날 마이너스 4%가 떴으니까 2달을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그 5월달, 6월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7월 첫 거래일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멀잖아요. 뭐 그렇다면 이제 8거래일 연속 상승이 일어나면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도 머리 쓰지 마시고 그냥 지금까지 이런 그 8거래일 상승이 공황을 끝내는 그런 강한 의미였으니까, 강한 신호였으니까 그걸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때 아직도 이게 끝나지 않았다,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이제 올릴 수 있는데 그 세계적인 충격은 한 번에 웨이브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충격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정책은 현재 똥이 있는데 똥을 담요로 덮은 것 뿐입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적으로 이제 냄새나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그 돈질을 할 곳은 그 미국의 기관 산업이면서 그 고용이 막대하게 큰 산업입니다. 그러나 연준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다라는 거죠. 일단은 미국이 아닌 세계 각국이 그렇고요. 이런 세계 각국에서 밑담서부터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오르기바 총재는 뭐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의 신흥시장과 저소득 국가들이 높은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신흥시장에서 1000억 달러, 122조 원이 넘는 자본이 유출됐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될 당시에 3배가 넘는다라는 거죠. 게오르기바 총재는 올 하반기 코로나 유행이 잦아들면 봉쇄 조치가 점진적으로 해제되더라도 내년에 세계적인 경제 회복은 부분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V자 반등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MF 총재는 조금 멀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충격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 발표죠. 1분기죠.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뭐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데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까지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도 거의 대부분이 신흥국을 포함한 매출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매출이 큰 뭐 애플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인도 비중이 큰 아마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때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역시 V자 반등에 대해서 회의론을 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케네스 로코프 미 하버드대 교수는 전 부분에 걸쳐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가 너무 많다라며 V자 반등 가능성을 일축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역시 가계와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해 파산으로 내몰리는 금융정체가 우려된다라는 거고, 뭐 이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뭐 항상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초기입니다. 지금은 초기고요. 앞으로 이제 몇 달만 바이러스가 더 이제 지속이 돼가지고 불황이 지속이 되면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고깃집을 하는 이제 자영업자가 있는데요. 직원도 수십 명이고 규모도 이제 꽤 큽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기 뭐 산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차장 완비하고 뭐 이런 곳들인데 그런 곳들의 단점이 뭐냐면 배달이 안 됩니다. 배달이 안 돼가지고 뭐 시내에 있으면 뭐 배달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왜 배달이 안 되냐면 그쪽으로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질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잘 됐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차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식사를 굉장히 많이 했죠. 주차장도 넓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수천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장사 잘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버티고는 있었지만 이게 두세 달 정도만 더 지속이 되면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고정비가 이제 엄청나니까. 그런데 이런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었냐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차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자영업을 하다 망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담보대출이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매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강남을 필두로 해서 조금씩 급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거래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때는 거래가 잘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아예 거래 절벽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경매로 넘기거나 경매로 넘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신용 불량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뭐 지금 경매로 넘기지 않으려면 지금서부터 어느 정도 장사가 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상화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밑단이 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연준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들은 뭐 델타항공이라든가 아니면 그 포드라든가 이런 아주 대기업이 그 추락천사가 돼가지고 BB 등급 이하로 떨어져서 그런 회사채까지 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하이힐드 뭐 채권 스프레드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윗단에서 어느 정도 그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메인스트리트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긴 것들은 이제 보강을 하는데 실제로 그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서 장사를 접고 그리고 이제 직원을 내보내고 그러면서 부동산 그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못 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카라 이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를 지금 공매도 치고 있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좀 빨리 진정이 되면 그 장사가 좀 잘 되고 그리고 경제가 잘 돌아가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한국에서는 이런 그 바이러스발 그 자영업 경매 물건이 쏟아지게 되면 그 자영업자뿐이 아닙니다. 어차피 자영업하고 그 소규모 그 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 기업들이 안 좋아지면 결국은 경매 물건이 증가하면 그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요. 일단 가격을 낮춰서 내놓을 테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역전세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역전세난이 일어나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역전세난이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이제 전세가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 매매 가격보다. 그러면은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만기가 도래를 하면 싸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역전세난이 안 일어나면 그냥 그 만기가 됐어도 지속적으로 그 전세를 연장을 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이렇지 않고 만약에 그 가격이 떨어지면 역전세난에서 집주인들이 태워줘야 될 전세금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발 2차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발. 저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장을 빌려서 하는데요. 예, 강의장을 지금 지속적으로 그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강의장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월 말서부터 아예 강의장 사용이 뚝 끊겼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이라 좀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업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 몇 달째 만약에 못 냈을 때는 뭐 그 월세를 못 냈을 때는 그 뭐 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보증금 까먹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사태가 좀 진정되지 않고 조금 더 오래 간다면 그러니까 윗단에서 지금 현재 연준은 그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밑단서부터 그 무너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밑단서부터 무너진다라는 게 이런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한국 같은 그 어느 정도 그 경제가 좀 탄탄하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축통화국이고 이런 데가 아니라 그 외에 그 신흥국들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반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코로나 이후 미국 경제가 V자 반등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브루킹스 연구소 화상 연설에서 코로나가 통제되면 기업은 문을 열고 사람들을 일터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강한 회복세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미국 경제 기반이 탄탄한 상황에서 이번 격변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향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파월 의장이 일시적인 충격으로 충격을 이제 돈으로 메웠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충격에서 이제 빨리 벗어날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치료제들이 이제 그 빨리 나오면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돈으로 메우면서 이게 지나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영업이라든가 모든 기업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관건은 가장 관건은 뭐냐면 이게 연준이 돈으로 메우는 동안 빨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길어지냐 아니면 짧게 끝나냐에 따라서 V자 반등이 확실하게 일어나느냐 아니면 다시 이제 두 번의 바닥을 찍고 내려갈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투자업계가 그 연준을 이제 성토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그 인수합병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하이힐드 채권 자체가 이제 떨어지면서 뭐 인수합병 자체가 다 무산이 됐어요. 무산이 됐고 그리고 기업들의 이제 방만 겨녕 뭐 이런 것들도 악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을 잘 못해도 일을 못해도 연준이 이제 그 기업들한테도 어느 정도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회사채를 사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회사채를 계속해서 그 더 찍어서 연장을 해주는 효과나 이제 다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직원들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고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게 그 뭐 차라리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러면 그 연준이 돈을 줄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이제 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기업은 그냥 쉬는 거고요. 회사채 그 발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아예 집에서 이제 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어차피 이제 회사하고 직원은 둘 다 남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준이 쓸 카드가 몇 개 없는 게 흠입니다. 그래서 연준도 시간 싸움이에요. 만약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남은 카드는 연준이 직접 주식을 사주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같은 진단은 그의 전임자인 벤 버냉키, 제닛 옐런 연준 의장, 그러니까 전 연준 의장이죠. 그 전망과 상반된다라는 거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V자 반등 가능성을 이제 높게 보았던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옐런 전 의장 역시 셧다운 기간 동안 경제가 피해를 입을수록 U자형 반등이 크고 L자형 반등이라는 더 나쁜 결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잘 알겠죠. 예, 이 사람들이 잘 알 거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어느 정도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을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벤 버냉키죠. 그래서 벤 버냉키는 V자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다가 이렇게 말을 바꾼 게 지금 밑단서부터 그 굉장히 그 경제가 무너지는 것들을 이제 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2분기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정책 수단을 가동하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2,800조 원 규모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그동안 매입하지 않았던 투기 등급 회사 정급 본드까지 이제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CNBC는 연준이 정급 본드까지 포함하면서 큰 바주카 포를 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그 제로금리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2,800조 원을 이제 쏜 거죠. 쐈는데 파월 의장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2분기까지는 자기가 이제 돈으로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 같은 경우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그 연준이 뭐 금융 상식을 완전히 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신흥국발 금융위기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영업자들의 그 연쇄부도가 앞으로 터질 뇌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밑단에서 뭔가가 터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밑단에서 터지는 거는 지금 현재도 이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나 뭐 어느 정도 돈이 있는 그 한국이나 뭐 이런 기축통화국이나 이런 경우는 그 추경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가지고 한 2분기까지는 막아볼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그 치료제가 나오지가 않고 그 사망자라든가 이런 게 정점을 찍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미국보다 한 달 정도가 빠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전이 그 아주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한 2주 후면은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V자 반등이 무조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뭐 지금도 보면은 한국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모든 일상생활이 잘 돌아간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한 달 후에도,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죠. 한 달 반 정도 후에도 한국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실적 발표하고 이런 것들하고 겹쳐지면서 지금이야 이제 유동성 파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V자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시장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뭐 이런 저런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긴 했지만 이런 거는 그냥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거죠. 개인의 의견이라는 얘기는 그럼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투자를 할 때는 확실하게 시장이 공황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줬을 때 그때 투자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거는 뭐 8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뭐 7월 중에 그러니까 지금 4월 1일 날 마이너스 4%가 떴으니까 5월, 6월 해서 7월 첫 거래일이 공황이 끝나는 신호죠. 그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뭐 이런 식이 아니라면 현재까지는 공황이 끝났다는 신호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안전하게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경우죠. 예, 세 가지 경우가 확실히 나타날 때 그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맘대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죠. 현재도 보면 뭐 전 고점에 비해서 한 15% 정도 싼 금액이니까 싼 가격이니까 뭐 지금 들어가서 절대 안 팔면 됩니다. 예, 사고 뭐 전 재산을 몰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떨어졌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이제 공포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견뎌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때 몰빵을 했다면 저는 이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요. 투자를 하고 나서 일단은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면 떨어질 때 팔지 말고요. 예, 올라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까지 올라가면 수익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익을 내고 팔면 그것도 수익에 이제 성공하는 비결이죠. 근데 떨어졌을 때 팔면 그때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게 돈은 잃지 마라. 두 번째가 첫 번째를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도 절대 상관은 없으나 떨어졌을 때 팔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절대 떨어졌을 때 팔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갈 때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올라가는 걸 보고 가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 들어갔는데 뭐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팔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만약에 지금까지의 통계 상황으로 봤을 때 공황이 끝나는 신호가 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저도 뭐 인간인지라 뭐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들어가고는 싶지만 만약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욕심이라고 보고 만약에 제가 이제 전 재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한 10% 정도 빠졌을 때는 아마도 견디기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면 그제서야 누가 알몸으로 물속에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워렌 버핏이 이렇게 비슷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공황이 끝나는 신호가 아닌데 들어갔다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뭐 만약에 들어가고 싶으면 분할 매수로 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G 부자연구소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